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강 제목 파악 문제고요. 유형풀이와 내신 대비를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풀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목 파악, 대입 파악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렵죠. 자, 문장에서 주제문을 찾을 땐 핵심어랑 중요 표현이 함께 있으면 주제문이라고 했죠. 자, 핵심어는 2회 이상 출연 단어, 중요 표현은 임포턴트성,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이 들어있으면 주제문이다. 물론 중요 표현에는 부정어 도치, 강조구문 등등을 들 수 있죠. 이게 주제문인데 모의고사나 다른 고1, 2학년 수준에서는 주제문이 확연히 드러나지만 수능에서는 주제문이 한 문장에 없으므로 시그널로 찾는다 라고 여기까지 알려드렸죠. 자, 시그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 안에 중심어에 해당하는 것이 2회 이상 출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중하단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번 이상 나온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주제문이 다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시그널을 합쳐서 한글로 요약해 보면 그게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 시그널로 찾는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풀이 방법은 시그널 찾은 것을 선택지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목은 가장 어렵다고 했잖아요. 선택지를 파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제목은 가장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의문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파격적이란 표현은 이 안에 중심어들이 다 없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요약을 확실하게 잘 하면 당연히 찾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그널과 주제문이 둘 중 하나가 문장 안에 있는 경우로 찾는 방법이고요. 문장 안에 시그널과 주제문이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설명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자, 나열식 설명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나열식 설명 구조에는 단 한 개만 주어져요. 핵심어인 토픽만 있습니다. 이 토픽을 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 합쳐서 요약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긴 것을 파격적으로 돌린 선택지를 찾으면 그게 제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방법론이고요. 자,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미리 풀어올 것을 권장합니다. 자, 게이트웨이요. 자연사회들의 침입, 뭐에 의한, 비토착종에 의한. 아, 이 지역이 토착이 아니에요. 뭐 베스나 황소개구리. 이런 침입들은 현재 평가되고 있다. 수동태, 뭐로 가장 중요한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들로 그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해했죠? 아, 이게 세계적인 침입 문제래요. 그것도 중요한. 자, 중요하네요. 여기서부터. 이해됐죠? 일단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까지는 가야죠. 있다면 자, 생물종의 다양성의 상실은 생물이 여러 개 있었는데 종들이 막 상실했어요. 이것은 발생시켜버렸다. 우려를 낳았다. 결과에 대한 생태계 기능에서의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 되어버렸다. 주된 초점이 되었다. 어디서? 생태 연구에서 지난 20년간. 자,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둘은 뭘까요? 그렇죠. 생물종의 다양성이 없어진 것과 그리고 생태계가 과연 그러면 기능을 잘 하는지 요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초점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엘튼에 의한 무슨 가설? 자, 따옴표 보이시죠? 2번 나온 겁니다. 생물종 다양성 과연 침입이 될까? 침입 가능성. 이 가설은 가설이니까 뺄게요. 이게 확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시사하더라. 자, 그리고 increases. 자, suggest 한 번만 더 확인. suggest가 나오고 대절이 나왔죠. 자, 그리고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should가 없을 수 있어서 동원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뜻은 뭐다? suggest는 제안하다 이 뜻이에요.
위에 거면. 그러나 주어 다음에 그냥 시제 일치시켰어요. 뭐 과거형이든 동사 형태가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면 시사한다죠. 자, 우리 주제문은 결국 시사점 찾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주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긴 어때요? should 동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사점이니까 제가 형광펜을 칠한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생물종 다양성의 침입 가능성 가설 엘튼에 의한 다음과 같은 걸 시사한다. 뭐를? 높은 생물종 다양성은 증가시키더라. 경쟁 환경을. 그 지역 사회들의. 자, 생물종이 다양해. 그럼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그들을, 즉, 이 사회들을 대문 사회죠. 더 어렵게 만든다. 침입하기에. 아, 생물종이 다양한 그런 사회는 침입이 힘들어요. 기존의 경쟁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수많은 생물종의 다양성 실험들은 좋네요. 실험을 했으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행해져 왔다. 엘튼 시대 이래로 쭉. 그리고 자, 몇몇 방식들은 제한이 되어졌다. 뭐 설명하도록 그 빈번하게 관찰된 자주 관찰됐대요. 부정적인 관계를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사이에서의 생물종의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설명하도록 제한되었대요. 음의 관계. 요게 중요하네요. 눈치채셨습니까? 적어볼게요. 생물종의 다양성이 높으면 침입 가능성이 어떻다? 떨어진다. 이게 음의 관계죠. 일명 역관계. 이해했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네요. 생물종이 엄청 많으면 다른 비토착종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한번 봤더니 게다가 뭐뭐 이외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슥슥 봤는데 그러므로 요 안에서의 그러므로 파괴력 없겠죠. 나아가서 더 이상 볼 거 없겠네요. 슥슥슥슥. 이 조그만 역적 앞에 거에 물려 있기 때문에 관계 없겠죠. 그래서 끝냅니다. 여기까지. 자, 찾아보면 carve out, 개척하다죠. 더 텅 빈 생태적 공간을 개척해라. 아니죠. 핵심 어들이 쏙 빠졌죠. 생태계의 수호자다. 생물종의 다양성은 막아준다, 저항한다, 침입을. 괜찮네요. 답이죠. 2번. 자, 모두를 잡아라, 모두를 잃을 것이다. 필요성. 생물종이 열악한 생태계의 필요성. 다양해야죠. 그래야 침입 가능성 떨어지니까. 어려움들. 생물종 다양성, 침입 가능성 가설을 검증하는데. 검증 잘해서 빈번하게 결과까지 얻었잖아요. 당연히 X. 생물종의 다양성의 오류. 더 경쟁력이 치열할수록 덜 안전하다. 더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침입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덜 안전하다? 더 안전하다. 틀렸다. 그래서 2번. 답은 나오죠. 자, 대신 뭐 이외에도 줄어든 가능성 이외에도 텅 빈 생태적 지위의. 자, 생태적 지위가 줄어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밀조밀하게 물려 있으니까. 그러나 늘어난 가능성, 경쟁에 대한 서로 막 먹히고 먹는 그런 경쟁 치열하겠죠. 어떠한 관계대명사 주격 침입 성공을 막는 이런 거 말고도, 그래서 침입 가능성을 줄여주는 요런 거 말고도 장점이 많네요. 생물종이 다양한 사회들은 여겨지더라. 뭐 한다고? 병렬 1, 2. 자, 뭐 한다고 여겨진다? 자원을 완전히 소비한다라고 여겨진다. 남는 게 없이 싹 다 깔끔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침입자들이 자리를 잡을, 확립할 그 능력까지도 제한을 건다라고 여겨진다. 이해했죠? 침입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게다가 더 다양한 사회들, 즉 생물종이 다양하면 여겨진다. 더 안전하다고. 안정적이기도 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광범위한 범위의 생태적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생태적 지위는 뭡니까? 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벼도 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뭐보다? 생물종이 열악한 사회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생물종이 다양한 사회는 침입 가능성 떨어지며 장점도 많다.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1번. Many of us, 우리 대부분은 느끼는 경향이 있다. 불편하게. 뭐 할 때 불편해요? 자, 분사 구문. make request 요청하다. 여기까지죠. 자, 어떤 누군가에게 뭘 뛰어넘는 우리의 핵심 집단을 넘어서는 누군가에게, 즉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라는, 이해했죠? 좀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부탁할 때 불편을 느낀다. 그러나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내신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매우 강조하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 호응, 반응을 약한 유대감의, 자, 2번 나왔습니다. 한 번이지만. 약한 유대감을 과소평가한대요. 즉, 약한 유대감의 설명. 우리의 지인과 사람들에 해당하는 어떠한 관계대명사절. 우리가 매우 잘 알지는 못하는. 자, 우리나라에서 지인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지인은 그냥 대충 아는 정도죠. 자, 어쨌거나 약한 유대감은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죠? 지극히 귀중하다. 와우. 요런 거는 중요하죠. 약한 유대는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설명해주고 있죠. 그 약한 유대감은 한 번 더 칠해봅시다. 다리이기 때문이다. 뭐? 사회 집단의. 이해됐죠? 사회 집단의 다리 역할을 해준대요, 약한 유대가. 완전 중요하네, 약한 유대. 벌써 칠해진 거 보이시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해결책, 문제에 대한, 그리고 다른 자원들은 이동해 간다. 이러한 다리를 넘나들며. 약한 유대의 다리를 통해 정보가 유입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는 또한 새로운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몹시도 과소평가한다. 똑같은 패턴 한 번 더 나왔죠. 뭐를? 그 호응도를. 휴면 상태의 유대감들에 대한. 휴면 상태의 유대감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어떤 휴면 상태?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 연결들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절, 우리가 한때 가졌던 어떠한 관계대명사, 우리가 유지하지는 않았던, 초등학교 동창 같은 경우 지금 연락 끊긴. 이해했죠? 자, 이런 거 서술형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고 전 끝낼게요. 자, 예를 들면이고요. 자, 벗이 하나 있는데 요거 이따가 한번 체크. 이해했죠? 나오면 끝내고 안 나오면 다시 읽으면 돼요. 요거 유지해라. 다리를. 너의 핵심 집단을 넘어서는. 약한 유대 필요하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문제죠. 관리하는 방법. 너의 유대감을. 너무 크죠, 상위 개념. 가까운 친구들과의. 약한 유대가 중요하댔어요. 이유. 사람들이 그들의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아니죠. 지인이 약한 유대는 맞는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없었죠. 자, the closer you get. 당신이 더 다가갈수록 당신은 더 신뢰받을 것이다. 당연히 안 나왔죠. 이유. 당신의 관계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의 귀중하다. 핵심 집단의 유대감 귀중? 그게 아니라, 그죠? 약한 유대가 나와야죠. 약한 유대를 이렇게 숨겨놨죠. 1번이 답이죠. 반박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많이 시간을 절약하겠죠. 자, 확인하면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내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연락을 취하는 것에 대해. 누구?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얘한테 연락할까 말까. 생각도 안 할 거래요. 어떠한 고등학교 동창, 관계대명사절. 그들이 연락을 취하지 못했었던 25년간이나 직업의 실마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아이가 거기 입사해서 다니는 걸 알아. 그래서 거기에 그 친구한테 부탁해볼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가정한다. 그러한 시도들 재연결하려는. 거절당할 거야. 오랜만에 연결해서 되겠어? 아니면 우리의 이전에 학급 친구들은 분노를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 오직 부탁만을 하기 위해. 이해했죠? 사실은 이 준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only는 어디 있어야 한다? 사실은 요 자리죠. 강조하려고 뺀 겁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거다. 자, 하지만 분노 안 합니다 하고 예시에서 나온 벗이네요.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당신의 과거에 있는 그 사람들, 즉 옛날 동창들 실제로 환영을 해줄 것이다.
듣는 것을, 자, 너로부터의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돕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병렬, 어법, 조심. 실제로 연락해보세요. 그러면 도와줄 거예요. 라고 한대요. 조직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렇대요. 일반적으로. 마무리요. 시간의 항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시간의 항로도 뭐 한다? 지워버리진 못한다. 뭐를? 공유된 역사를, 옛날 소꿉친구들의 그 재밌었던 추억, 이해, 감정, 그리고 신뢰에 대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자, 친구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이해했죠. 뭐 그런 얘기를 뒤에서는 하겠네요. 자, 핵심어 색칠한 거로서 우리는 요약문, 요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요 칠해놓은 요 색깔들을 정리하면 요지가 됩니다.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이요. 자, 2번. 자, 여러 차례 우리의 가장 커다란 성공의 기간은 통해서 온다.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온다. 이해했죠? 자, 처음부터 최상급 굉장히 강력한 멘트죠. 거의 주제문이 될 것 같네요. 그러한 우리들 어떠한 관계대명사 주격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힘든 시기를 인생에서 심각한 병이나 아니면 감정적 트라우마로부터 이렇게 겪은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알고 있다. 기회를 안다.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은 사람은 기회를 안대요. 그 트라우마랑 힘든 시기가 가져오는 막대한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 이해됐죠? 그런 힘든 시기를 겪으면 어떤 통찰력과 지혜가 생긴대. 이 it은 당연히 힘든 시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힘든 시기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군요. 벌써 나오네요, 대충. 가끔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거다. 매일이 아니라 가끔이요. 그 대조를, 어둠이라는, 즉 힘든 것의 대조를 가끔은 겪어야 한다. 빛을 찾기 위해. 희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로, 진정. 굉장히 센 멘트죠,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교훈이 있다. 옛날에는 교훈도 주제문 같은 그런 거였으니까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의 교훈이 있다. 관계대명사 주격. 훨씬 더 분명할지 모르는. 자, 명백한데 강조를 썼죠. 그 어둠 속에서. 자, 이쯤 되면 칠합시다. 자, 핵심어. 우리의 절망의 어둠에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 우리 삶에는 교훈이 있다. 절망일 때 훨씬 분명해 보인대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더 강렬하게 할 때 봐야 할 것이 더 적게 있을 때 강렬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어둠에서 더 명백한 교훈이 있다. 이해됐죠? 끝난 거 아닌가요? 자, 한번 보세요. 그것은 무엇 같다? 설명이고요. 마찬가지로 파괴력 없죠? 벗 없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즉 어두운 시기에서 봐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 삶의 교훈이 있다. 찾아볼게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을 속일 것이다. 어둠이 나와야 되는데 틀렸고요. Let go of, 풀어놔라.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거. 안 나왔고요. 봐라. 밝은 면을 당신의 삶에서 어두운 걸 겪어야 되죠. 어두운 시기는 나왔죠. 뭐다?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다. 왜니? 보호로 쓰였죠. 명사절. 답 4번. 고통은 주된. 고통? 주된 적이다? 아니죠. 동료일 수 있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만 하는. 당연히 아니고요. 답은 쉽게 나왔네요. 자, 내신하면서 확인. 자, 그것은 어두운 시기는 무엇과 비슷하다? 뭐뭐처럼이죠. 걷는 것과 같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요. 처음에 우리는 볼 수 없다. 아무것도. 그러나 이런 건 파괴력 없죠. 우리의 눈이 기회를 가진 후 대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어둠 속에 들어가면 처음엔 안 보이지만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한 후에 우리는 보기 시작한다. 특정한 물건들을 그 방에서 비록 그 방이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조금은 확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질 수 있다 몇몇 매우 심오한 통찰력을, 깊은 심오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 어떠한 관계대명사 주격 개선이 필요한,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좀 바꿔야 돼, 이런 거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회복하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떨어져서, 이해했죠? 헥틱 바쁜. 자, 그래서 어두운 시기를 겪으면 성장을 한다.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네요. 자, 요게 주제문이다. 연습이라서 주제문을 이렇게 쉽게 알려줬네요. 자,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3번. Privacy has not always characterized American families. 사생활은 항상, 부분부정, 항상 특징 지어 온 것은 아니었다. 미국 가정을 19세기 이전에 사람들은 feel free to, 자유롭게 뭐뭐 했다.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말하곤 했다. 병렬 원투. 자,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당신 자식 잘 좀 키워요,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이해했죠? 가족 사생활과 자율성의 오토노미, 가치의 발전, 이 등장했던 거다. 자동사 뭐와 함께, 집과 일터의 분리와 함께 등장했다. 이때부터 사생활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자,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함께 그런 말이 등장했다. 19세기 후반 동안, 19세기 후반이 되어야 사생활이 생겼다. 이해했죠? 요런 말들이 이때 생긴 거예요. 혁신물들, 어디? amenities, 생활 편의시설, 이용 가능한, 어디 내에서? 집 내에서 수년에 걸친 이 혁신물들, 혁신물 나와 있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쁘면 안 봐도 돼요. 실내의 배관, 냉장고, 전화기, 라디오, 텔레비전, 중앙 에어컨, 가정용 컴퓨터,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혁신물들이 뭐 했다? have all increased, 모두 증가시켜버렸다. 자, 뭐를? 사생활을, 그리고 고립을, 미국의 가정의. 이런 것들이 집에서 편의시설이 막 늘어나면서 미국 가정이 사생활과 고립이 생겼대요. 같이 칩시다. 이 정도면 중요하죠. 저건 2번 이상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집을 떠나고자 하는 그 필요성과 욕구, 뭐를 위해서? 오락이나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 같은 거를 하려고 집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필요성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 자, 수동태 여기까지 됐죠? 자, 쓱쓱쓱 봐봐요. 딱히 없죠? 자, 저는 끝낼게요. 역접이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미국 사생활이 이때 생겼고, 근데 이때 사생활이 생겼을 때 뭐였다? 이 혁신물들이 사생활을 도왔네요. 그래서 얘까지 칠게요. 중요한 거잖아요. 사생활이 뭐 때문에 생겼다? 혁신을 통해. 뭐 요 정도 쓰면 답을 맞추는데 문제 없겠죠. 진짜 어려운 점들, 뭐 가정에서 사생활을 확보하는 것의 확보 잘 되네요. 어려움 없죠. 재정적인 안정성이, 자, 돈이 잘 벌려 유지한다. 강한 가족의 네트워크망을, 돈 안 나왔어요. 온라인에 있기, 사회적 혜택이냐 아니면 버서스 vs죠. 사생활의 우려냐. 아직 사생활 우려 걱정할 때 아니고 편의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요건 안 나왔어요. 방법들 요렇게 되는 거죠. 가정용 장치들의 발전 2, 일상의 삶을 강화시키는 방법들, 그냥 편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가 맞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안 돼요. 사생활이 빠졌어요, 지금 핵심어에. 이해됐죠? 당연히 틀려요. 늘어난 사생활 나왔죠.
미국 가정의 나왔죠. 기술적 혁신, 오, 나왔죠. 과 함께. 맞죠? 답이다. 급하다고 4번까지 읽고 대충 찍으면 안 돼요. 자, 내신요. 예를 들면, 에어컨은 우리가 소비하도록 허락한다. Allow A to B. 뜨겁고 무더운 여름의 저녁을 어디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집 안에서 뭐 대신에 instead of 우리의 앞에 있는 현관이나 현관 널찌닥하게 바람 부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대신에 또는 지역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대신에 이해됐죠? 집에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인터넷,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리고 홈쇼핑 네트워크망 이런 것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없이도 떠나는 거 없이도 그들의 집의 사생활을 집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홈쇼핑 전화 몇 번이면 된다. 가족 제도는 되어버렸다. 점차 자립적 그리고 사적이 되어갔다. 아, 그래서 개인주의가 좀 많이 생겼구나. 미국 사회가 이렇게 갔다라는 미국 역사 같은 얘기네요.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지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4번이요. 소셜미디어 그리고 가능성 사람들을 연결짓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이나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자, 이 유튜브도 정보 플랫폼이죠. 자, 이런 소셜미디어는 뭐다? 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도구인 것처럼 관용에 대한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쌤은 가능성만 열어둔 거예요. 확실히 그렇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용에 대한 도구같이 보이는 거다. 왜냐하면 기술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enable A to B 뭐뭐 할 수 있게 하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 자신의 세상을 넘는 이해됐죠? 병렬 C participate in 자, 그래서 마치 관용같이 보인대요. We often identify teens. 우리는 종종 10대를 확인한다. 자, 어떻게? 근데 identify A with B 보이시죠? A를 B라고 여기다로 봅시다. 자, in particular 꺾고 우리는 종종 10대들을 특히 이 새로운 세계주의에 대한 커다란 수혜자로 여긴다. 아, 요즘엔 살기 편하지? 이런 거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채택이 되는 10대에 의해서 방식을 한번 살펴볼 때 10대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채택하는지 그걸 볼 때 명확해진다. 와, 시그널 명백하는 중요하니까 대디아가 명백해 보인다. 자, 이 뒤에 게 훨씬 중요하죠. 인터넷이 자, 요 말을 잘 보세요. 레벨이 뭐냐면 평등하게 하다, 불평등을 그러지 못한대요. 인터넷은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명백하다. 어떠한 실용적이거나 널리 퍼진 그러한 방식으로도 아, 인터넷도 불평등하대요. 관용처럼 보이지만 자, 좀 더 읽으면 끝나겠네요. 그 패턴들은 너무 익숙하다. 즉, 인터넷 상에서도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불관용. 와, 자, 불관용이 있대요. 아까 관용이 있었죠, 저기. 인 것 같이 보이지만 불관용이래요. 이 정도는 핵심어입니다. 반대말. 얘네들은 pervasive, 널리 퍼져 있다. 아, 인터넷에도 이러네요. 슬프네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끝낼게요. 그 사회적인 분할들의 대부분, 사회가 분할됐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떠한 that exist,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적 분할들이 would have been replicated, 되풀이되어 올 것이다. 그리고 몇몇 경우에서는 증폭되어 올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아, 끝났네요. 그죠? 온라인에서도 차별이 있다. 딱 그 얘기. 자, 그럼 그거 찾으면 되죠. The pros and cons, 찬반 양론.
소셜 네트워킹의 10대에 대한 10대 네트워킹을 사용해도 될까 말까 그 얘기 아니죠. 자, 온라인의 학위 안 나왔죠? 줄일 수 있을까? 세계의 불평등을 요거 이제 현혹시키는 거 교육에서의 아니죠. 소셜 미디어와 10대 우울증? 당연히 아니죠. 그 둘은 관련이 있다. 안 나왔어요. 자, 당신의 10대의 소통이 문제인가? 뭐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사용 때문에? 10대랑 소통 안 되십니까? 그 얘기 아니죠. 너무 쉽게 나오네요. 안 읽어도. 오프라인의 사회적인 분할들이 미러인, 반영이 되고 그리고 증폭된다. 10대의 소셜 미디어에서. 맞죠? 소셜 미디어 자체도 차별이 존재한다. 약간 돌렸지만 이 말하고 완전 똑같죠. 똑같은 단어를 한번 신기한데 찾아볼까요? amplified 증폭된, magnified 확대된. 이해됐죠? 반영된다, 복제된다. 반복된다. 비슷하죠? 요건 찾기 굉장히 쉬웠던 패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내신 마무리 질게요. 자, 그러한 오래된 분할들은 만들어낸다. 어떻게 10대가 소셜미디어를 겪고 그들이 마주하는 그 정보를 경험하는지 방식까지도 형성한다. 여기까지 됐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절이 하나 더 있고요. 기술이 정말로 올라와 A to B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도록 허락하는 동안 이 좋은 점, 기술은 또한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연결들조차. 기존에 이렇게 차별이 심했던 것도 계속 증폭, 연결된다고요. 자, 그것은 정말로 enable, 가능케 한다. 새로운 유형의 접근을 정보로의. 그래서 그게 장점이긴 한데, 그러나 사람들의 그 접근에 대한 경험들은 아주 기껏해야 고르진 않다, 불평등하다. 요 단어 어휘로 나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9강 어법성 판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표랑 내용 일치 불일치는 좀 쉽기 때문에 7, 8강은 제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댓글을 많이 올리신다면 그러면 7, 8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시간은 이변이 없는 한 9강을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